네, 세상 속에 숨어있는 많은 수학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수다학입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이 와중에도요, 이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네,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개발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그 사실로 증명해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기술 개발 특허 출원이요, 무려 전년도 대비 무려 11.2%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이 전체 특허 출원 그 건수가 3.3%. 그러니까 11.2%면 이게 뭐 엄청난 3.3%인데 이게 11.2%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요? 예. 그걸 저한테요? 모르겠나요? 어려워요? 좋은 얘기겠죠, 뭐. 네. 좋은 얘기죠. 뭐 제가 뭐 AI 관련해서 뭐 깊은 얘기를 뭐 할 게 뭐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뭐 저도 집에 AI 스피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쿵쿵 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필근아, 네. 노래 틀어줘, 이거. 네, 그렇죠. 누구야 쿵쿵 따자 그럼 쿵쿵 따도 됩니다. 그래요, 네, 뭐. 그걸 한참 하다가 많이 창피했던 기억이 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거기까지인데 아 이게 되게 좋다 좋은 거다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은지 이런 거 이제 조금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뭐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 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좋은 강연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 시대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 글쎄요 인공지능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이 이 기존의 산업과 융합되어 가지고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고요. 또 사물도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롯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기회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제가 이미 공개된 거나 뭐 다름이 없는데 그러네요. 인공지능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왠지 여기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건 좀 보다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를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창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가 서창호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네. 카이스트, 캘리포니아대, 스탠포드대, MIT 다 포함돼 있어요. 다 있을 수가 IT계의 어떤 그 젊은 공학자 상을 비롯해서 뭐 엄청난 상들 아. 다 휩쓸고 다니신 정말 이야. 그야말로 핫한 분입니다. 우와. 네, 이거 다 사실이죠, 선생님? 뭐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네. 얼마나 더 쑥스러우시겠어요, 직접 네. 말씀하시기가.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하면 저희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딱 이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능을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자연지능이라고 자연지능. 하는데 자연지능. 이 자연지능을 그냥 기계 뭘로 만 컴퓨터로 만드는 거 이게 인공지능 그냥 AI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 네. 기계가 있다라고 했죠. 네. 입력하고 출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럴 때 이런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네. 저런 출력이 나온다. 또 저런 입력을 집어넣었으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입 출력 예시라고 하는데요. 네. AI 분야에서는요. 네. 이입 출력 예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걸 바로 데이터라. 데이터. 들어봤잖아요. 데이터 그건 들어봤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들어봤어요. 이입 출력 예시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네. AI는 뭐 하는 거냐? 입력하고 출력하고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보통 함수라고 하거든요. 요 함수를 찾는 거다. 이게 바로 AI인 겁니다. 함수 알잖아요. 함수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건 수학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돼 있다라는 연결고리는 확실한데 아직도 조금 뭔가 난감하거든요, 저희가. 예, 다음에 예. 약간 좀 표정을 보니까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럼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만약에 입력이 1이에요. 1. 출력이 그럼 2가 나와요. 2를 한번 집어넣어 2. 출력이 4가 나와요. 4가 나왔어. 3 집어넣어 봐요. 예. 6이 나와요. 6이 나왔어. 그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곱해, 두 배? 곱하기.
출력을 y라고 하면은 Y. 입력을 x라고 하고 네. x 곱하기 2인 거죠. 그렇죠. 이런 함수를 알아맞히는 게 바로 AI인 거죠. 아, 이게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과학이 먼저 떠오르는데 수학보다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함수를 알아맞추는 거니까 네. 수학이다라는 말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 수학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리고 폭넓게는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더 큰 흥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행히도 제가 이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인공 자동차. 이거 연구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네. 야, 요즘에 그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걸 좀 해봤는데 그걸 직접 직접 하신다고요? 만지신다고요,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가 좀 어떤 분을 그냥 만나고 좀 있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오. 이제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시로 해가지고 네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아니 요즘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저희처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어른들도 그렇죠. 야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정말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떤 걸까? 세상이 올까, 아마. 너무, 네.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아빠 엄마들도 솔깃해서 지금 앞에 딱 모여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우리 서창호 교수님의 이야기로 과연 AI란 무엇인가, 네, 그 멋진 강연 속으로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아직도 AI라는 말이 우주정거장, 순간이동과 같이 먼 미래 이야기, 와닿지 않는 어려운 존재라고 느껴지나요? 사실 AI는 우리 일상생활 곳곳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중 가까운 미래는 물론 최근까지도 발전을 거듭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자율적으로 움직여 목적지에 도달케 하는 기술인데요. 지금부터 자율주행으로 AI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답니다. 각 단계마다 AI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을 타고 학교에 등교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필근이가 집을 나선 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작은 공원 하나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한다고 합시다. 자, 인지 단계. 필근이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쭉 자전거를 몰고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반대편에서 조깅하는 사람이 있는지, 길에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오지 않을지 눈으로 좌우를 살피며 가야겠죠. 우리가 사람이 오는지 어디에 전봇대가 있으니 피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는 근접한 물체들을 인지하기 위해 요리조리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쏘아주면 주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전파 정보를 이용해 물체 유무, 거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필근이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근처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고양이가 있다는 걸 알아채듯 자율주행차는 물체, 고양이와의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각을 측정해 봤더니만 직각 90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이 각도를 통해 아하, 물체가 북쪽에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이때 반사되어 오는 값을 반사값이라고 부르면요, 반사값이 없다면 물체가 없다, 늦게 도착하면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물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AI가 첫 번째 수행하는 인지 단계입니다. 자, 둘째, 판단 단계. 자, 내 주변 상황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했다면 드디어 자전거를 끌고 공원을 통과해 보는데요.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겠죠. 왼쪽으로 가면 슈퍼가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학교가 나오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 길에 오늘따라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럼 더 빨리 바퀴를 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길을 선택하거나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판단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속 AI는 레이더로 인지한 정보를 통해 장애물이 없는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방향, 즉 각도를 선택을 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속도를 구하려면 거리 구하는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거리는 뭐다? 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가령 20m 떨어져 있다 하면 1초를 기준으로 초속 20m 이하이면 충돌이 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치 사람의 뇌처럼 말이죠. 세 번째, 제어 단계.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갈지 결정한 필근이는 이제 두 발을 움직여 출발해야겠죠. 이렇게 네 발을 굴리듯 자동차를 스스로 동작시키는 것. 이것이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사히 공원을 모두 통과한 필근이는 학교가 보이자 신이 나겠죠. 그런데 그때 끼 자전거를 멈췄어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근이가 신호를 보고 멈추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속 AI는 신호를 읽고 멈추라는 명령 또한 해준답니다. 자, 여기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확률이라는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사율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가지 중 하나니까 6분의 1이 되는 것처럼 확률이라는 건 특정 실험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뜻합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속 AI는 레이더로 인지한 정보를 통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여 이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여준답니다. 자, 위와 같이 인지, 판단, 제어 세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데이터 수집, 분석, 판단, 실행, 조절을 이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AI 덕분인 것입니다. AI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진이 앞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보다 더 많은 실생활에 접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숨겨진 AI를 발견하고 수학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좀 더 쉽게 수학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정말 아주 그 과정을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즘 시대에는 네네. 저희가 그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꼭 그 거론되는 얘기가 어떤 거요?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를 뭔가 수집해서 뭔가 결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지. 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의외였습니다. 맞아,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여기서 아까 데이터라고 뭐라고 했죠? 제가 입력, 출력의 예시다 그쵸? 이거 했죠. 네. 그럼 빅데이터가 아니면 스몰 데이터죠. 작은 데이터죠. 작은데 예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네. 똑같은 예인데 네. 입력이 2일 때 2일 때 출력이 4입니다. 4. 네.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죠?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걸 하나만 보여주면은 그렇지.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뭐 더하기 1 수도 있고. 더하기 수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러네요. 가능성이 많으니까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데이터가 많아. 뭐 2일 때 4도 보여주고 3일 때 6도 보여주고 4일 때 8도 보여주고 그러면 확실히 얘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이다. 이구나. 그러면은 똑똑한 AI, 답을 잘 맞추는 AI를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면 보통 AI 성능이 좋다.
야, 이런 이런 이 일을. 좋은 AI가 나온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빠져들었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알파고 이거 알파고 들어봤지, 알파고. 알파고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알파고 바둑두잖아요. 네, AI. 바둑두는 AI거든요. 그렇죠. 예. 똑똑한 바둑, 지금 바둑두는 AI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굴 걸 정답으로 사용할까요? 우리 이세돌. 과거에 그렇죠. 수많은 그 잘하는 사람들의 과거 기사가 그런 현재 바둑돌의 위치에서 둔 바둑돌의 그 위치 이거를 정답으로 해서 그런 입력, 출력 예시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알파고예요. 그러니까 알파고 별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AI 속에는 아주 그 중요한 수학이 가장 중요한 수학이 함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더 중요한 또 다른 수학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함수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좀 그 최적화라는 거예요. 최적화요? 최적화. 최적화.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최적화. 뭐, 네. 이게 뭐 저기 음식 나왔을 때 필근이가 딱 먹기 좋게 간 맞추는 거랑 그래, 비슷한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몇 시간 그러니까 공복으로 원하는 있고. 목적이 있고 네. 그 원하는 목적을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법 찾는 거예요. 뭐 그럼 네. 이게 AI하고 최적화 뭔 관계가 있느냐? 네. AI 뭐라고 했어요? 함수 찾는 함수 거라고 찾는 거.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어떻게 찾아야 돼요? 데이터를 잘 많이 설명하는 최적의 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가 들어가는 거고 AI가 할 때 최적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적화 이론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는데요. 그래요? 휴대전화 요금제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나는 너튜브는 많이 보는데 통화는 많이 안 하는 편이야. 그런 경우 그러면은 있을 수 네 통화 시간 좀 적은 거. 내가 손해를 덜 보고 효율적인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최적화고. 바로 이런 거예요. 최적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뭐 이해가 딱 됐어요, 바로. 우리 다음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경우에 회사를 출발해서 회사 택배회사부터 A, B, C 세 곳을 모두 들린 다음에 상품을 배달하고 다시 택배회사로 돌아왔을 때 네.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뭘까요? 일 많이 해보신 분이 알죠. 왔던 길 안 가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중복이 안 되게. 제가 한번 길을 설명해 볼게요. 네. 택배회사에서 출발해서 네. B로 먼저 가고요. B로 가서. 그다음 A, 그다음 C, 다시 택배회사. 이렇게 겹치지가 않고. 네네. 이 겹치지도 경로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빠른 길 찾기 앱이라든지 지하철 노선도 앱, 뭐 이런 데 활용되는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죠. 이것도 좋은 예다. 네. 좋은 예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더 쉬운 예도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서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동선 어떻게 짜야 효율적일까? 그렇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쓰는 요금제를 보고 이게 정말 효율적인 요금제인지 한번 알아봐 준다던가. 네, 이게 바로 AI가 하는 활동들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인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역대급입니다. 재밌습니다. 예, 아주 재밌어요. 아, 교수님,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AI도 키우고 계십니까? 이거 키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알겠어요. 그럼 키우는 하나 얘기할게요. 집에서 몇 마리 키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키우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키우세요? 이게 AI 질병을 예측하는 AI. 이게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로 좀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은 거를 입력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 정보는 변하지 않잖아요. 안 변하죠. 근데 유전자 정보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얘가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암에 걸릴 확률을 판단하는 그런 AI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해본 결과 지금 검사를 받은 이 사람의 유전자는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뭐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예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방하면 어떻게 돼? 우리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죠. 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려고 만든 게 아니 뭐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뭐 그렇죠. 뭡니까? 예. 아니 좀 전에 그 선생님 아이들 그 해보면 좋을 만한 뭐 오늘 활동에 대한 동선을 짜봐라. 엄마 아빠가 뭐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뭐 이런 거 말고도 직접 해볼 만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네. 오늘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가 함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함수라는 말 자체가 초등학생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그쵸. 예, 예. 그렇다고 해서 함수를 공부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X, Y, Z 뭐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대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네모. 아, 동그라미 같은 기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수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기호가 들어가도록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필근 씨 이거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시겠어요? 네.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씩 비행합니다. 이 드론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네모와 세모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봐라,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아니겠습니까? 1초에 6m를 가니까 네. 2초면? 12m잖아요. 그렇죠. 6 곱하기 2, 3초면. 6 곱하기 3. 그렇죠. 예. 그럼 세모초면? 6 곱하기 6 곱하기 세모. 세모죠. 그렇죠. 이거예요. 예. 6 곱하기 세모는 그때 네모다. 비행 거리가 네모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세모는 네모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아니 거예요. 못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답답합니다. 좀. 나도 아까 XY라고 하지 말고 세모 네모라고 하지. 아니 XY 좋았어요. 아니 왜 계속 오늘 뭐 하시면 되게 이렇게 자꾸 견제를 하세요. 예,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뭐 XY도 좋고 세모 네네. 네모도 좋고 어쨌건 이러한 활동들이 초등학교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게 바로 함수를 나중에 공부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셈인 거죠.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요. 다른 교과 시간에도 이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접착식 메모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학급 친구들을 A팀, B팀 절반으로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A팀한테만 주제 단어를 알려줘요. 만약에 여름 이렇게 알려줬다면 이 A팀 친구들이 종이에다가 여름과 관련된 그림을 간단하게 막 그리는 거예요. 한 장씩 1인당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모이겠죠. 이 모인 것들을 칠판 착 붙여요. 붙이고 그러면 B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봐요. 이 그림에 어떠한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주제에 대한 단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서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 단서를 보면서 AI가 이제 답을 도출해내듯이 약간 그걸 데이터라고 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여름 정답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게 많으면 빅데이터. 그렇죠. 오늘 많은 걸 알아갑니다 저희가. 네. 재밌네요 그것도. 그렇죠.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사물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빅데이터 개념까지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인 거예요. 이런 활동. 그렇겠네요. 이렇게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서창호 교수님은 그 어릴 때부터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예, 소문이 있어요. 뭐 좋아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꼭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힘쓰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네.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요. 공부하나요? 재미없지, 안 안 하죠. 하죠. 안 하죠. 재미없으니까 막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재미없다라는 거. 맞아요. 공부 안 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죠. 제 성격이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되면 공부 안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초등학교 때 동기부여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버지를 잘 만난 거.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뭐 곱하기 왜 배워요? 나누기 왜 배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을 해줬어요. 대답을. 자, 2를 100번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써보래요, 그거를. 써봤지? 어우, 힘들어. 2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렵죠. 짜증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짜증난 표정을 지으니까 아버지가 더하는 게 무진장 많을 때 짜증 나지 말라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라는 걸 배울 수밖에 없다. 훌륭하시네. 야, 이게 대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배우고 싶잖아. 제가 안 배우면 짜증 나니까. 그렇지. 이 100번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곱하기에 흥미가 있었어요. 곱하기. 정말로 그랬어요. 야, 진짜 그 한마디. 이렇게 힘들지 않으려면 곱하기 하면 돼. 예, 이 동기부여.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야, 이거 어떻게 수학 동화로 정리할 큰일 겁니까? 났네. 큰일 났네. 오늘도 뭐 모셔봐야죠.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해왔으니까. 예. 네, 오늘 빌근이의 수학동화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빌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 세계로 떠나봅니다. 평소 수학을 좋아했던 18살 영국 소년 앨런 튜링은 이른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후 대학원 연구원이 된 그는 단 2년 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튜링이 공개한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 컴퓨터의 기본 구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바로 컴퓨터의 시초 튜링 기계였어요. 튜링 기계는 테이프에 적힌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내 일정한 규칙을 통해 움직이는 장치인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적은 없는 가상의 기계였지만 그가 발표한 이론을 바탕으로 훗날 오늘날의 컴퓨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답니다. 수학적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던 튜링은 어느 날 기계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라며 그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튜링은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시작했답니다. 일명 튜링 테스트라고 알려졌는데요. 먼저 3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 한 대와 2명의 사람을 분리한 뒤 1명의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을 통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컴퓨터인지 알아내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으로 튜링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오늘날 생각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앨런 튜링이라는 훌륭한 수학자 덕분에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역시 네. 우리 수닥이 사랑한 남자. 그렇습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 앨런 튜링. 앨런 튜링. 네. 예. 사실 또 컴퓨터 하면 앨런 튜링이거든요. 네. 혼자 하기 힘든 거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인공지능 속에 숨어있는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정말 인공지능 이제 뭐 우리 그 일상생활에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말씀하셨고 뭐 알파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점점점 더 많이 발전할 거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AI의 개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좀 찾아보고 같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서창호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표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